자, 재산세 고지서 보고 놀란 국민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7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재산세 부과 달이죠. 7월 달. 근데 재산세가 얼마나 많이 거쳤냐? 작년 대비 12%가 늘었다. 그래서 2조 3천억을 거뒀답니다. 2조 3천억. 그 느낌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치는 겁니다.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거의 2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시가격과 연동된 재산세들이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통계를 내보니까 12% 정도가 올랐더라. 그래서 지금 재산세 고지서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뜨고 있어요. 보면은 뭐 4년 동안 82%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죠. 세금이 4년 만에 80%? 보면 4년 사이에 재산세가 82%로 폭증한 셈인데 그 이유는 당연히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다. 공시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죠? 최근 한 3년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연동되면서 서울, 특히 이제 집값도 같이 올라가니까 세금도 부과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서울만 올랐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최근에 경기도 집값 상승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경기도 집값이 웬만해서는 서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곳들이 많은데 경기도 주민들도 이제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깜짝 놀란다. 경기도는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했답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급등한 만큼 세금 부과 기준도 같이 올려버린 거예요. 야, 니네 집값 올랐네? 그럼 세금 많이 내야지 라고 하면서 같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재산세가 7% 정도 증가했다. 특히 이제 경기도의 뭐 판교나 분당 이쪽으로 해서 이제 서울에서 약 5시 방향 있죠? 이쪽이 지금 가장 많이 비싼 지역들 중에 하나잖아요. 수원, 광교, 뭐 수지, 판교, 뭐 분당 이쪽이요. 그쪽에서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재산세들이.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뭐 저희는 80%가 아니고 160%가 올랐는데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송파구에 사는 김영식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메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작년보다 25%가 올랐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가 2017년 7월에 낸 걸 보니까 68만 원 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18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뭐 160%가 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가지고 단순히 160% 올랐다 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재산세 폭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폭탄일까요? 자, 날아들기 시작한 재산세 고지서 정말 폭탄일까? 뭐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보면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19%를 올렸는데 작년에 뭐 생각보다 체감이 안 된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시가격과 재산세는 같이 연동되는데 공시가격을 20%로 올렸어? 그러면 우리 세금도 최소한 뭐 10%, 20%는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체감이 안 돼. 왜 그러냐? 이렇게 급등하게 되니까 정부도 걱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0.05%를 깎아줬어요. 9억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그래서 일부 감면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특정 지역, 특정 종목들에서 많이 올라간 거고 우리 집의 공시가격은 많이 안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일부 또 감면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우리 집은 안 올랐어요 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한정으로는 폭탄이다. 근데 전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폭탄이에요? 라는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서울도 서울 나름이어서 서울의 아파트냐, 서울의 빌라냐, 뭐 반지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 집이 강남에 있냐, 뭐 다른 데 있냐, 이런 걸로도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뭐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냥 서울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영식이 아빠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아빠가 지금 불만이 많아. 아, 짜증나 막 죽겠는 거예요. 집에 야근하고 집에 갔더니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고지서가 너무 비싸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물어보는 거죠. 형, 나 이거 실거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알고 있지.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작년 대비 지금 20% 올라갔거든요. 아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세금을 이렇게 걷어요.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죠? 너 좀 말 이상하게 한다. 네? 제가 뭐가요? 야, 너 그 집 언제 샀어? 아, 저 16년도에 샀습니다. 그래? 그럼 너 지금 5년 지났지? 너 집값 얼마 됐어? 저 집값 한 2배 정도 된 것 같은데? 너 집값 2배 돼가지고 너 지금 돈 엄청 벌었잖아. 근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식이 아빠가 좀 약간 억울해 합니다. 아니, 형 잠깐만요. 집 안 팔았어요, 저 집 안 팔고 그냥 여기 살고 있거든요? 아니, 뭐 내 통장에 뭐 돈이 들어와야지 내가 돈을 벌지. 저 번 것도 없어요. 저 통장에 3천 있고 지금 영식이 키우느라 지금 허리가 휘어집니다.
근데 제가 왜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형이 또 화가 났어. 뭐라고 하죠?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약간 서운하다? 네? 뭐가 서운하세요? 너 집값 2배 됐지? 네. 그럼 너 나중에 팔 거 아니야? 나중에 언젠가 팔 수도 있겠죠? 나중에 팔면 돈 버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미리 좀 내라고. 나 좀 서운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식이 아빠가 답답한 거예요. 왜냐? 아니, 난 지금 아직 집을 안 팔았어. 통장에 돈은 3천밖에 없어. 애는 점점 커가는 거야. 우리 애 지금 학원비가 더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막 물가가 인상해서 지금 학원비도 더 올린다는데? 아니, 형, 저 팔 때 돈 버는 거는 저도 알죠. 근데 저 지금 아직 안 팔았고요. 팔 때 세금도 많이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양도세도 막 올라가잖아요. 장기 보유도 막 깎아가지고 어떻게든 저한테 혜택 안 주실 거잖아요. 당연하지. 아니, 그러면은 팔 때 세금 어차피 가져가실 건데 그때 가져가셔야지 왜 지금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형이 이것만 물어봅니다. 야, 딴 건 다 모르겠고 너 이것만 대답해. 너 돈 번 거야, 안 번 거야? 그것만 말해봐. 네? 너 돈 번 거야, 안 번 거야? 그것만 얘기해 보라고. 너 7억에 샀지? 네. 너 이제 14억 됐지? 네. 돈 벌었어? 아직 안 팔았는데요? 아니, 됐고. 돈 벌었어, 안 벌었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돈 번 건 맞죠? 그거 봐. 영식 아빠가 아직 불만이 있어. 형, 근데 잠깐만요. 우리 집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팔고 세금 내잖아요. 그리고 막 종부세도 뭐 내고 뭐 보유세도 내고 뭐 그동안 계속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팔아가지고는 제가 똑같은 걸 못 사요. 저 이 집에서 조금 더 좋은 데로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제 참전합니다. 행인 1입니다. 아니, 영식이 아빠 말 진짜 서운하게 한다? 네? 누구세요? 저 행인 1입니다. 네, 뭐가요? 아니, 저는 지금 전세 살거든요? 근데 뭔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요? 화가 나네? 에? 잠깐만요. 행인 2가 참전합니다. 저는요, 종부세 내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종부세 내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 행인 3도 갑자기 참전합니다. 아니, 영식이 아빠, 그러면 그 집 나 줘. 내가 재산세 2배 낼 테니까. 아유, 부러워 죽겠네. 영식이 아빠가 아직 포기가 안 돼.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갑자기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자,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요, 아직 집을 안 팔았어요. 아직 집 안 팔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엄청 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월급이 안 올랐어요, 저도. 딱히 뭐 이렇게 오른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영식이가 점점 커서 지금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세금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버텨요? 여기서 행인 4가 딱 나타납니다. 아니, 못 버티면 파셔야죠.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못 버티신다는 거죠?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그럼 파세요. 네? 왜 서울에서 버티고 아둥바둥 사십니까? 그러니까 영식이 아빠가 또 화가 났어. 아니, 잠깐만요. 아니, 말 쉽게 하시네, 여러분들. 아니, 그럼 내가 살던 집이 뻔히 있는데 이걸 팔으라고요? 자, 팔고 나서 그러면은 양도세 내고 다 내고 나면은 똑같은 집을 못 산다니까? 그럼 나 전세 가야 되는데? 서울의 집값이 얼마인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 이거 선택 못 합니다. 집 파는 순간 저 그냥 나가야 돼요. 여기서 아까 행인 4가 다시 나타납니다. 좀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살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서울 부심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경기도도 충분히 좋은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서울에 산다고 해서 계속 서울에 사셔야 됩니까? 영식이 아빠가 아직 포기 못했죠. 아니, 잠깐만요. 행인사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원래 경기도 사셨죠? 네.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여기가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요. 여기 애도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 애 친구들도 여기 있고요.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 지금 고학년 다녀가지고 어디 이사 가기도 뭐해요. 저도 직장이 여기고 다 여기 생활권이 다 여기입니다. 행인 5가 또 나타나. 가만히 듣던 행인 5가 분노합니다. 아니, 이 사람 봐라. 욕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못 들어주겠군요. 팔고 나가시라고요. 그래야 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순환이. 어디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자, 홍익인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행인 6입니다. 저도 서울 사는 1주택자지만 젊은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못 버티면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 사는 1주택자지만 나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분노한 영식이 아빠가 화를 냅니다. 행인 6, 네가 제일 나빠. 홍익인간. 야, 네가 나가. 그러면 네가 나가라고. 왜 나한테 나가라고 그래? 열받겠죠? 이 홍익인간 행인 6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요.
저는 좀 버틸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못 버티시겠으면 나가시라고요. 제일 미워. 맞죠? 가장 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식이 아빠가 이제 약간 자포자기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내겠습니다. 저 그냥 세금 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팔고 저 세금 낼 테니까 그냥 없었던 얘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집에 가자마자 여보 이제 앞으로 배달 음식 같은 거 못 먹는다. 우리 요번에 세금 130만 원 정도 더 나왔잖아. 그럼 한 달에 한 11만 원 정도 지금 아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 달에 11만 원 어디서 줄여? 영식이 학원 끊을 수는 없잖아. 먹는 거에서 줄이자. 앞으로 주말에 한 끼는 라면이야. 그런데 이런 온도차가 왜 국민들한테서 나타나는 걸까? 이게 사실 핵심이겠죠. 핵심은 이거죠. 평균의 함정입니다. 이 국민의 절반이 유주택자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 절반은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은 주택 관련돼서 재산세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택으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되시죠? 국민의 절반은 무주택자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공시가격이 19%나 올랐으면 이 절반인 유주택자들의 공시가가 다 같이 올랐으니까 세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안 그렇죠? 9억 이하의 주택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급등 지역은 공시가를 많이 올리고 조금 덜 오른 곳들은 공시가를 덜 올렸어요. 그러니까 현실화를 차등화를 해서 현실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동네들은 훨씬 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고 좀 덜 비싼 동네들은 과거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은 생각보다 안 올랐는데 뭔 폭탄이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들로 이어집니다. 부자들이 더하네. 뭐 저 영식이 아빠 저 7억 벌어놓고선 지금 100만 원 더 내는 걸 왜 못 낸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체감하는 인원은 한 5% 정도 될 겁니다. 5% 정도. 그리고 이 5%는 대부분 서울에 있어요. 대부분 서울, 경기도의 최고 좋은 입지들의 10억대 아파트들. 그런 데들이 체감하는 수준일 거다. 그리고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시세가 한 12억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슬슬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번에 뭐 법 개정을 하면은 좀 덜 나오겠지만 그러면 종부세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무의미해집니다. 어차피 종부세가 나오면 재산세를 감면하더라도 종부세가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되면서부터는 재산세랑은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에 있는 분들이죠. 이 영식이 아빠가 억울하대. 억울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강남 사는 뭐 누구 친구가 있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야, 나 억울해 죽겠다. 이번에 재산세 야 300만 원 났다. 300만 원.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종부세 이번에 1000만 원 냈거든. 야, 전화 끊자. 뭐 종부세도 안 내는 놈이 뭐 지금 억울하다고 그래. 그냥 말을 하지 마 그냥. 그러면서 무시를 해. 나를. 영식이 아빠가 지금 속상합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니 나는 좀 뭐 이렇게 세금을 내는 거지? 답답한데 통장에 돈은 줄어드는데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막 집값을 뭐 잡겠다 이거는 뭐 좋은데 세금 부과를 그러면 좀 합리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지금 집을 판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은 집을 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위자들은 엄청나게 세금을 부과하고 중하위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식의 쥐잡듯이 잡는 게 정상이냐 막 이런 하소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행인사가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 상황을 좀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국의 보유세율은 OECD의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여야 됩니다. 지금 보유세가 높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군요. 영식이 아빠가 너무 답답한 거지. 아니 평균으로는 뭐 중하위일 수도 있죠. 근데 나한테 왜 그렇게 많이 내냐고.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이 내게 하는 거냐고. 다 같이 내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한국의 보유세율은 OECD 하위권입니다. 그리고 이 하위권인 거는 2018년도 기준이고요. 2021년도 기준은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게 분납의 착시 현상도 생각보다 큽니다. 재산세라는 거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해서 이렇게 고지서가 2장이 나오는데 이게 분납입니다. 원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에 한 장 나온 게 이거 재산세인가? 라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안 나왔네 하고 내요.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또 날라와. 여보, 저번에 이거 내지 않았나? 우리 낸 거 아니야? 아니래. 뭐 하나 더 날라온 거래. 얼만데? 뭐 120만 원이네? 그래? 뭐 생각보다 안 나왔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2번 냈는데. 그런데 이렇게 2번 내는 것들도 이제 재산세가 많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이걸 또 쪼개서 내는 거예요.
자, 공시가가 뛰니까 재산세를 추가 분납 신청을 합니다. 원래 7월, 9월 이렇게 반반 내는데 저 이것도 못 내겠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었거든요. 500만 원을 초과해서 재산세가 나오면은 너는 그렇게 쪼개서 내게 해줄게 라고 해주던 게 있었는데 그걸 작년에 바꿨습니다. 정부가 바꿔가지고 250만 원 이상이면 쪼개서 내게 해줄게 라고 법을 좀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잘게 쪼개서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세금을 한 방에 막 400만 원, 500만 원 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생활비가 뻔한데 못 내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250만 원으로 기준을 낮춰주고 이것도 7월, 9월로 쪼개주고 이걸 또 10월, 11월 이렇게 나눠서 내게 한 4달, 5달에 걸쳐서 막 나눠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납 신청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 대부분 서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2019년도는 250건 정도였는데 2020년도부터 세금 부담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1,500건으로 거의 뭐 6배 정도가 늘어난 거죠. 세금 부담이 확 오는데 노년층이나 아니면 지금 그 40, 50대 한창 막 돈 써야 되는 분들, 생활비가 막 늘어나고 있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통장에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다. 세금을 좀 쪼개가지고 차근차근 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재산세 아끼는 법에 대해서도 막 공유합니다. 자, 무이자로 분납하세요. 방금 말씀드린 거 있죠. 그리고 이걸 뭐 캐시백을 받아가지고 조금 할인 받을 수도 있고요. 커피 쿠폰을 챙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 혜택을 받아보려는 거죠. 그래서 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카드마다 다르지만 지방세를 또 뭐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마일리지로 바꿔주는 것도 있고 뭐 포인트를 쌓게 해주는 것들도 있고 뭐 무이자 할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든 좀 작지만 혜택을 챙겨보자 라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백화점 상품권을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화점 상품권은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면 뭐 한 3에서 7% 정도 싸게 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분납 신청해서 무이자로 쿠폰 받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해볼 만도 한 거죠. 뭐 10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보유세가 계속 증가될 예정이거든요. 23년도까지 계속 증가됩니다. 내년도에는 더 하겠죠. 분납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집값이 더 상승하면 상승분만큼 공시가격이 또 현실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 상승은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집값이 더 올라가면. 그래서 아까 그 홍익인간 행인 6 있죠. 이분이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먼저 나가시죠. 라고 했던 분이 어느 순간 이제 영식이 아빠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인 7이 나타나서 나가시죠. 라고 하는 거죠. 이 행인 6이 이제 21년도 내년 부가분이죠. 그러니까 22년도에 올해 부가분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재산세가 뭐 이렇게 많이 나왔지? 작년에 120이었는데 갑자기 170이 나온 거야. 여보 뭐야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갑자기 이런 황당한 느낌을 그제서야 받을 수도 있다. 그때 우리 형은 어떤 대답을 하죠? 야, 너 이것만 대답해. 너 돈 벌었어 안 벌었어? Yes or No로 대답해. 돈 벌었어 안 벌었어? 너 돈 벌었지? 못 버티면 나가.